셀마의 악기는 왜 비쌀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색소폰은 구조상 뭐 중국산이나 대만산이나 일본 제품이나 프랑스 제품이나 뭐 구조상 뭐 특별히 다르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뭐 프랑스의 셀마 같은 악기와 중국산 색소폰의 경우 똑같은 색소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색소폰을 몰랐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아무리 봐도 뭐 똑같은 색소폰이니까 또 불어봐도 똑같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뭐 저렴하고 어떤 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 상식으로는 통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잖아요. 10% 20%만 비싸도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 20%가 아니라 뭐 10배 20배 30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악기를 쓰려고 하는 거죠? 과연 중국산 악기와 셀마의 악기의 소리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중국산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사실. 예, 옛날 중국산 아닙니다. 요즘은 메커니즘도 좋아졌고 섬세한 작업도 해내고 있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셀마라는 악기가 왜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어 하지? 사실, 예, 궁금했었어요, 저도. 제가 셀마에서 공부를 처음 할 때에, 셀마에 가지 않고,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 막연하게 셀마에 대한 그 동경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셀마는 제가 어디까지 상상력을 발휘했었냐면요, 셀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 생각했어요. 예, 지금이어서 너무 웃기지만, 왜냐면 그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품 수준 차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일까, 사실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 반, 뭐 기대 반, 뭐 이렇게 가지고, 예, 회사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거죠. 뭐 의외로 다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죠. 셀마의 직원들도 다 사람이네. 예. 지금에 와서는 너무 웃긴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그때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요. 정보가 없으니까 저 혼자 막연하게 찾아가고 막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예. 지금에야 뭐 여러 이제 루트가 있어서 뭐 일본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미국에 와서 받기도 하고 뭐 등등의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메이커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색스폰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색스폰을 놓고 대화를 해보자면, 아돌프 삭소의 그 모든 특허권과 공장을 사들이고 이어 경영을 한 헨리 셀마가 있죠. 헨리 셀마는 프랑스 국립음악원의 교수이자 연주자였고요. 헨리 셀마는 사실 클라리넷 연주자이면서 교수였습니다. 사실 색스폰 쪽보다는. 예. 셀마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초창기부터 비기너를 위한 악기 쪽이 아니라 사실은 연주자를 위한 악기 쪽을 타깃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성 있는 교수들, 연주자들에게 악기 테스트를 받고 자문을 구했죠. 저도 셀마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셀마에 와서 악기 테스트하고 또 피스 테스트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들을 사실 많이 지켜봤어요. 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같은 경우 신제품이 나올 때는 수없이 많이 테스트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프랑스 국립음악원 교수이신 클로드 드렁글이라는 분이 매우 큰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슈펙션 3라는 악기가 생산될 때, 처음 출시될 때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클로드 드렁글이세요. 예. 셀마 3는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가 아니라 엘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99년도에 파리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나왔지만, 예. 그렇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크 6에 대해서는 역시 프랑스 국립음악원 교수이셨던 마르셀 미올이라는 분께서 마크 6를 생산할 때에 매우 큰 조언을 주셨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예, 이처럼 셀마는 최상급 연주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셀마가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한 주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도 이미 마틴, 부샤부터 해서 콘, 킹, 뭐 여러 악기들이 생산이 됐잖아요. 네, 하지만 그 모든 악기들을 제끼고, 예, 모든 메이커들을 제끼고 셀마가 단연 으뜸으로 인기를 얻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메커니즘이에요. 예,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은 구조적 편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미국의 악기들은 매우 소리는 다분히 미국적이고 다분히 재즈적인 소리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메커니즘들이 셀마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투박하고 힘들었어요. 연주하기가, 다루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저도 그 악기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본인들이 이 악기를 만들고 본인들이 이 악기를 연주해 보면은 전혀 편리하지 않은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저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메커니즘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예요. 예, 소리가 매우 자유롭고 편안한 연주가 가능한 악기죠. 그래서 미국의 콘, 부샤, 마틴, 예, 등등의 악기보다 셀마는 반응 속도가 매우 좋아요. 예, 메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좋고 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날린다, 가벼운 소리가 나는 악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 속에서 매우 인기를 얻고,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나지만은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매우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셀마는 수없이 노력을 반복하고, 수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수없이 개선하고, 수없이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메이커보다 앞서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이커 다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셀마가 가장 창의적이에요. 예, 그래서 명성, 예, 지명도, 예, 그래서 그건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오다가, 예, 뭐랄까, 좀 아쉬운 아이디어 낸 것도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셀마 슈펙션 2, 셀마 슈펙션 3, 예, 주빌리, 그리고 리퍼런스, 요즘 나오는 신형을 포함해서, 신제품들 포함해서 전부 프로페셔널 연주자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셀마가 아이디어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만든 악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엑소스라고 하는 악기가 하나 있죠. 네. 그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뭐랄까 다른 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에 조금 오게 티라고 그럴까? 조금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판단을 좀 했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엑소스라고 하는 모델은 가격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악기 자체는 전문가용 악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예. 꾸준하게 쓸만한 전문가의 악기를 생산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주저리 뭐 짧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요. 셀마가 그 명성을 얻고 셀마가 그런 명성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하고 싶은 대화로 여러분들께 대화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